이런 진짜 악몽을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고요한 한밤중에 갑자기 누군가 입안 구석구석을 불태우고 있는 것 같은 끔찍한 느낌으로 깜짝 놀라며 잠에서 깨어납니다. 입 전체가 가뭄철 갈라진 땅처럼 바짝 말라있고 혀는 마른 나무처럼 딱딱해져 있으며 목구멍은 누군가 산을 부어놓은 것처럼 화끈거립니다. 급히 물을 마시고 심지어 물병 전체를 마셔도 그 타는 듯한 건조감은 악령처럼 집요하게 달라붙어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 공황 상태의 순간에 당신의 마음은 급히 위로가 되는 이유를 찾으려 할 것입니다. 아마 오늘 밤 물 마시는 걸 깜빡했나? 난방기 때문에 공기가 너무 건조한가 봐 또는 날씨가 건조해서 그런가 봐 맞습니다. 이것이 단지 드문 사건 우연한 사고라면 안심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무서운 것은 자신이 끔찍한 악순환에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밤마다 특정 시간만 되면 그 사악한 갈증이 다시 돌아와서 당신을 고문하고 매번 더 건조하고 매번 더 격렬해진다면 바로 그때가 제가 모든 사람에게 긴급 경고를 외쳐야 하는 순간입니다. 절대로 이것이 단순한 탈수 때문이라는 위험한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이것은 농담이 아니고 당신이 무시할 수 있는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 깊숙한 곳에서 보내는 절망적인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매일 매시간 당신의 건강을 은밀히 파괴하고 있는 위험한 질병들에 대한 적색 경보 신호 당신이 계속 무시한다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생사를 가르는 경고입니다. 오늘 저는 단순히 베일을 벗기는 것이 아니라 이 야간 구강 건조 뒤에 숨어있는 끔찍한 어둠의 구석구석을 잔혹하게 폭로할 것입니다. 제가 곧 공개할 내용은 당신을 소름 끼치게 할 수도 있고 잠을 못 이루게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바로 모든 사람이 직면해야 하는 잔혹한 진실입니다. 왜냐하면 무해해 보이는 이 구강 건조의 겉모습 뒤에는 당신의 몸속 혈관들을 조용히 파괴하고 있는 당뇨병이 있을 수 있고 면역체계가 반란을 일으켜 스스로 당신의 몸을 공격하고 있을 수 있으며 또는 더 심각하게는 폭발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 다른 무서운 질병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주관적이거나 맹목적으로 낙관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깨어나서 귀 기울이고 행동할 때입니다. 망설이는 매 초마다 이런 신호들을 계속 무시하는 매일 밤마다 당신은 바로 자신의 생명을 걸고 도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곧 공유할 내용은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족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명도 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험한 질병의 조기 발견이야말로 삶과 죽음, 행복과 비극 사이의 연약한 경계선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지식들이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으니 절대적인 집중력으로 다음 몇 분을 저에게 주세요. 주관적인 습관이 당신을 죽게 하지 마세요. 지식이 당신을 구하게 하세요. 내용이 유용하다고 생각되시면 댓글에 숫자 6을 남겨주세요. 아직 완전히 동의하지 않으시면 숫자 0을 남겨서 제가 경험을 쌓고 다음번 공유에서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저는 닥터 딜런입니다. 한국과 미국에서 고령자 건강관리 분야에서 3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의사입니다. 왜 제가 한밤중 구강 건조가 단순히 물 부족 때문이 아니라고 절대적으로 단언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잔혹한 경계선이 있기 때문입니다. 삶과 죽음, 건강과 질병을 나누는 경계선. 바로 무해한 생리적 구강 건조와 무서운 병리적 구강 건조 사이의 치명적인 차이점입니다. 생리적 구강 건조, 완벽한 위장술사입니다. 이것은 뜨거운 햇볕 아래서 격렬하게 일한 하루 후 온몸이 샤워를 한 것처럼 땀에 젖었을 때, 물 마시는 것을 깜빡했을 때, 또는 역겹도록 짜고 매운 음식으로 저녁을 먹은 후에 만날 수 있는 귀여운 구강 건조입니다. 에어컨이나 히터에 너무 의존해서 방 안 공기가 사막처럼 건조해졌을 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구강 건조는 착한 아이와 같습니다. 물을 주기만 하면 순순히 사라져서 걱정할 만한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병리적 구강 건조, 이것이야말로 진짜 괴물입니다. 이것은 잔혹한 사냥꾼으로 무서울 정도로 끈질기게 나타나서 밤마다 절대 놓아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알고 있던 평범한 구강 건조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잔혹하고 격렬하고 끔찍한 것입니다.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해도 자기 전에 충분히 물을 마시고 침대 옆에 물병을 준비해두고 심지어 한밤중에 물을 마셔도 몸 깊숙한 곳에서 나오는 타는 듯한 건조감은 절대 꺼지지 않는 지옥의 불처럼 계속 끓어오릅니다. 입안의 끔찍한 쓴맛, 역겨운 끈적함 또는 누군가 입안에 산을 뿌리고 있는 것 같은 화끈거림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이 병리적 구강건조가 당신의 매일 밤 동반자가 될 때 더 이상 단순한 개별 증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귀에 섬뜩한 경고를 속삭이는 죽음의 전령이 됩니다. 이바주의나 당신 몸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당신 몸속 하나 또는 여러 기관이 절망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있어 무서운 질병들로 인해 매일 매시간 파괴되고 있다고 당신이 즉시 행동하지 않으면 결과는 돌이킬 수 없을 거야. 바로 이것이 이 두 종류의 구강건조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생사를 가르는 문제인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결정, 안타까운 주관이 당신 몸을 은밀히 파괴하고 있는 위험한 질병들을 적시에 발견하고 치료할 황금 기회를 놓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지가 당신을 자신의 부주의의 희생자로 만들지 않게 하세요. 이제 여러분께 야간 구강건조를 일으키는 주요 5가지 질병의 베일을 벗겨 보여드리겠습니다. 야간 구강건조를 언급할 때 첫 번째 질병으로 제가 모든 사람에게 경고해야 하는 가장 무서운 괴물이 있습니다. 바로 당뇨병. 매년 전 세계 수백만 명을 학살하고 있는 조용한 살인자입니다. 이것은 농담이나 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잔혹한 현실입니다. 여러분께 저를 소름 끼치게 만든 실화를 하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제65세 이호신 이씨 아저씨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안일함이 어떻게 한 사람을 죽음의 벼랑 끝으로 몰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생생한 비극입니다. 이씨 아저씨는 건강의 모범이었습니다. 강하고 활동적인 남성으로 심각한 병으로 병원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약 반년 전부터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밤이 아저씨에게는 잔혹한 고문이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몸에서 물 한 방울까지 빨아내는 것 같은 끔찍한 구강건조감 때문에 매일 밤 5번씩 일어나서 물을 마셔야 했지만 아무리 마셔도 그 괴악한 갈증을 달랠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고령자의 일반적인 심리로 아저씨는 스스로를 달래었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 거야? 몸이 약해진 거지? 정말 무서운 것은 이런 자기 기만이 아저씨를 거의 죽일 뻔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뇨병 괴물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욱 잔혹하게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가 평상시처럼 식사를 하고 지속적인 배고픔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이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체중이 끔찍하게 감소했습니다. 몇 달 만에 70kg에서 58kg으로 떨어졌습니다. 아저씨의 몸이 안에서부터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전면적인 탈진 상태가 아저씨를 덮쳤습니다. 낮마다 산시체 같고 신문을 읽으려 앉으면 눈이 흐려지고 심지어 몇 걸음만 걸어도 어지러웠습니다. 다행히 아저씨 가족이 이런 경고 신호들을 적시에 알아차리고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귀를 때리는 벼락과 같았습니다. 혈당 수치가 세판 80kg에 달하는 제2형 당뇨병 치명적인 수치였습니다. 의사는 가족이 몇 주만 더 늦었다면 아저씨가 당뇨병성 혼수 상태에 빠질 수 있었고 그 결과는 예측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당뇨병이 이렇게 잔혹하게 몸을 공격하는 걸까요? 당신의 몸을 정교한 기계라고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고혈당은 이 기계의 모든 부품을 서서히 파괴하는 독입니다. 혈중 당분이 허용 수준을 초과하면 당신의 혈액이 시럽처럼 끈적해져서 심장이 온몸에 혈액을 펌프질하기 위해 2배로 일해야 합니다. 이 위험한 상태에서 몸을 구하기 위해 독소를 걸러내는 기관인 심장이 과도한 당분을 배출하기 위해 24시간 미친 듯이 일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무서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절망적인 과정에서 당분은 잔혹한 강도처럼 몸에서 나갈 때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양의 물을 끌고 갑니다. 보이지 않는 뱀파이어가 당신 몸의 모든 세포에서 물을 빨아내어 소변으로 배출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몸이 잔혹하게 물을 착취당하고 있어서 참을 수 없는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야간 구강건조가 당뇨병의 첫 번째이자 가장 무서운 죽음의 종소리인 이유입니다. 이것은 보통 고전적인 삼다일소 증후군과 함께 나타납니다. 바닥이 없는 것처럼 많이 마시고 깊은 구덩이처럼 많이 먹고 고장난 수도꼭지처럼 많이 소변을 보지만 체중은 녹아내리듯 감소합니다. 만약 당신이 몸에서 이런 신호들을 발견한다면 1초도 망설이지 말고 즉시 내분비과에 가서 혈당 검사를 받으세요. 하루하루 미루는 것이 죽음의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드러워 보이는 이름을 가진 두 번째 무서운 질병이 있습니다. 요붕증. 하지만 이 이름에 속지 마세요. 이것은 당뇨병의 착한 사촌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괴물이며 당신 몸의 물관리 시스템 생명의 원천을 공격하는 잔혹한 파괴입니다. 당뇨병이 혈당을 통해 공격한다면 요붕증은 몸의 댐을 직접 파괴하여 당신을 멈출 수 없는 누수기계로 만들어버립니다. 이 질병의 잔혹함을 이해하려면 당신의 뇌에 극도로 중요한 최고 경영자인 ADH 항인효 호르몬과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이것이 바로 몸의 모든 소중한 물방울을 조절하는 최고 지휘관입니다. 몸이 물이 부족해지기 시작하면 이 최고 경영자는 즉시 신장에 긴급 명령을 내립니다. 적색경보 몸에 물이 부족하다 즉시 낭비를 중단하라 최대한 재흡수하고 한 방울의 물도 헛되이 배출되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요붕증 환자의 몸에서는 끔찍한 비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고 경영자 ADH가 질병으로 약해져서 명령을 내릴 충분한 호르몬을 분비할 수 없거나 신장의 직원들이 귀먹고 불복종하게 되어 뇌에서 오는 생명을 구하는 명령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결과적으로 몸의 전체 물관리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됩니다. 이 끔찍한 광경을 상상해보세요. 당신의 몸이 구멍이 뚫린 물통과 같습니다. 아무리 많은 물을 부어도 모든 것이 미친 듯이 통제할 수 없게 넘쳐 흘러나갑니다. 당신 몸의 물이 하루 24시간, 일주일 7일 1초의 휴식도 없이 잔혹하게 강탈당하고 있습니다. 요붕증 환자가 겪어야 하는 구강건조감은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종류의 구강건조가 아닙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산업용 진공청소기로 당신 몸에서 물 한 방울까지 빨아내고 있는 것 같은 끔찍한 갈증입니다. 그들은 하루에 23시 심지어 40리터의 물을 마셔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이 견딜 수 없는 미친 수치입니다. 그리고 더 나쁜 것은 미친 듯이 물을 마시는 것과 함께 그에 상응하는 끔찍한 양의 소변을 배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밤이 끝없는 악몽이 됩니다. 그들은 30일 60분마다 한 번씩 일어나서 소변을 봐야 해서 잠이 조각조각 찢어집니다. 몸이 쉬지 못하고 정신이 탈진되어 서서히 몸과 마음 모두 완전히 고갈된 산시체가 되어갑니다. 만약 당신이 구강건조뿐만 아니라 이렇게 미친 듯이 물을 마시고 소변을 보는 상태에 빠진다면 이것은 망설일 때가 아닙니다. 즉시 내분비거나 신장내과에 가서 응급진단을 받으세요. 치료받지 않은 요붕증은 심각한 탈수 상태로 이어져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께 경고해야 할 무시무시한 구강건조가 있습니다. 바로 질식으로 인한 구강건조입니다. 이것은 농담이나 무서운 이야기가 아니라 전 세계 수백만 침실에서 매일 밤 벌어지고 있는 잔혹한 현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매일 밤 죽음과 생사를 가르는 전투를 벌이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며 구강건조는 곧 일어날 비극의 첫 번째 신호일 뿐입니다. 당신이나 당신의 배우자가 밤만 되면 끔찍한 소리를 낸다면 천둥 같은 코골이 소리인데 평범하고 규칙적인 코골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무서운 코골이로 때로는 굴삭기처럼 시끄럽다가 갑자기 걱정스럽게 조용해집니다. 이런 죽음 같은 침묵은 10초, 15초, 심지어 20초까지 지속될 수 있습니다. 몸이 완전히 산소 공급을 받지 못하는 순간들입니다. 그 후 죽음에서 돌아온 것처럼 총소리 같은 큰 휘소리나 망물에서 구조된 익사자처럼 절망적으로 헐떡이는 소리와 함께 갑자기 깨어납니다. 정신을 차리세요. 이것이 바로 수면무호흡증입니다. 가장 은밀하고 잔혹하게 사람을 죽이는 질병입니다. 매일 밤 잠에 빠질 때 그들의 몸은 끔찍한 생사를 가르는 전투의 전장이 됩니다. 목, 혀, 기타 연조직의 근육들이
배신자처럼 갑자기 무너져서 기도를 막아버립니다. 그 끔찍한 순간에 몸은 완전히 산소 공급이 차단됩니다. 생명을 유지하는 유일한 필수 기체 말입니다. 이 참혹한 광경을 상상해 보세요. 잠에 빠져 있는 동안 몸이 몇 초마다 질식하고 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며 심각한 산소 부족 상태에서 뇌로 혈액을 보내려고 노력합니다. 뇌 몸의 최고 사령부가 이 치명적인 위험을 감지하고 즉시 적색 경보를 발동합니다. 질식사로부터 자신을 구하기 위해 잠에서 깨도록 강요해야 합니다. 이렇게 폭력적으로 깨어날 때 몸은 막 수면에서 떠오른 익사자처럼 본능적으로 입을 크게 벌리고 미친 듯이 숨을 쉬며 소중한 산소 분자 하나하나를 되찾으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때가 구강건조의 비극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밤새도록 육지에 올라온 물고기처럼 계속 입을 벌리고 숨을 쉬어야 해서 입안이 메마른 사막이 됩니다. 침과 습기가 화로에 널린 젖은 수건처럼 무서운 속도로 증발합니다. 결과적으로 다음날 아침 사포같이 거친 입과 마른 나무처럼 딱딱한 혀로 깨어납니다. 하지만 구강건조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매일 밤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수천 배 더 끔찍합니다. 지속적인 산소 부족이 매일 밤 몸의 모든 세포를 공격하고 파괴하고 있습니다. 심장은 평상시보다 2배, 3배의 용량으로 작동하도록 강요받는 펌프처럼 과로해야 합니다. 뇌 산소 부족에 가장 민감한 기관이 회복 불가능한 방식으로 매일 손상되고 있습니다. 이것의 참혹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고혈압 위험이 300%까지 급증합니다. 관상동맥 질환 발병 가능성이 5배 증가합니다. 심근경색과 뇌졸중 위험이 무섭게 증가합니다. 그들은 매일 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잔혹하게 자신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질병으로 잠든 채로 죽었으며 통계는 이 수치가 경고할 만큼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네 번째 못지않게 무서운 적이 있습니다. 바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민이다. 갑상선을 당신의 전체 삶을 조절하는 엔진으로 상상해 보세요. 정상적인 조건에서는 스위스 시계처럼 부드럽고 안정적으로 작동합니다. 하지만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걸리면 이 엔진이 악령에 사로잡힌 것처럼 완전히 통제력을 잃고 미친 속도로 돌아가며 당신의 온몸을 절대적인 혼란 상태로 몰아넣습니다. 이 엔진이 과속으로 돌 때 무슨 끔찍한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몸의 연료를 무자비하게 태워버립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 환자는 블랙홀처럼 먹을 수 있지만 체중은 끔찍하게 감소합니다. 마치 몸이 내부에서부터 스스로를 잡아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둘째, 과속 엔진은 무서운 양의 열을 생산하여 그들을 자결하는 지옥에서 살게 만듭니다. 겨울도 여름처럼 느낄 정도로 더위를 무서워하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목욕하는 것처럼 땀을 흘리며 심장이 전쟁북처럼 뛰고 금단 증상을 겪는 중독자처럼 손이 떨립니다. 셋째, 구강건조와 직접 관련된 것으로 이 미친 기계는 과열되지 않기 위해 엄청난 양의 냉각수가 필요합니다. 로켓처럼 가속된 신진대사 과정이 무서운 속도로 몸의 수분을 태워버려 자연스럽게 불편할 정도의 구강건조와 혀건조를 유발합니다. 넷째, 예슬리 따랑스브레한 칠령에서 대화하던 경고와 대의가 합니다. 건조증 후군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소름 끼치지 않나요? 이것은 가장 잔혹한 자가 면역질환으로 면역체계 몸에 가장 충성스러운 보호군 이 갑자기 미쳐서 무자비한 배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집을 지키던 군대가 갑자기 총을 돌려 당신의 가족을 향해 쏘는 상상을 해보세요. 면역체계는 더 이상 적과 아군을 구별하지 못하고 몸의 가장 소중한 분비샘들 침샘과 눈물샘을 공격하고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침을 생산하는 공장들이 파괴되면 입이 메마른 사막이 됩니다. 환자들은 입안에 마른 솜덩어리가 딱딱하게 박혀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며 마른 빵 한 조각을 삼키는 것조차 고문이 됩니다. 동시에 눈물샘도 공격당하면서 눈이 사막처럼 말라 뜨겁고 아프며 누군가 모래를 뿌린 것 같은 고통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비극의 시작일 뿐입니다. 건조증 후군은 퍼져나가 관절을 공격해 끔찍한 통증을 일으키고 피부에 발진을 일으키며 산송장처럼 탈진시키는 피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모든 분들께 전하고 싶은 생사를 가르는 경고입니다. 야간 구강건조가 당신을 조용히 죽이는 등 뒤에 칼이 되지 않도록 하세요. 야간 구강건조 뒤에 숨어있는 무서운 괴물들을 폭로한 후 이제 이 위험한 적과 싸우기 위한 6가지 강력한 무기를 당신에게 제공하겠습니다. 이것들은 가벼운 조언이 아니라 당신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생사를 가르는 전략입니다. 각 방법은 생명을 보호하는 방패이자 매일 밤 당신의 목을 조여오는 죽음의 밧줄을 끊어내는 칼입니다. 첫 번째 무기 수분 유지의 예술. 마지막 생명의 원천. 물 마시기가 단순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구강건조와의 전쟁에서 물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약이자 죽음의 사막 한가운데에 뜨는 마지막 생명의 원천입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잘못된 방식으로 물을 마시면 자신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생명을 천천히 마시는 것을 정교한 예술로 배우세요. 특히 중년과 고령자들, 병적 구강건조의 선호 표적들은 물 마시는 습관을 완전히 바꾸세요. 몸이 가뭄 상태에 빠진 후에야 절망적으로 가뭄 해소 급수를 하지 마세요. 대신 하루 종일 작은 모금씩 꾸준히 마시세요. 마치 몸 안에 살아있는 생명체를 기르는 것처럼 잠자리에 들기 12시간 전 작은 컵으로 100회 부으신 비가 바로 마지막 보험약입니다. 하지만 절대 욕심내지 마세요. 잠자기 전에 너무 많은 물을 마시는 것은 방광에 시한폭탄을 설치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불면증 환자처럼 계속 깨어나야 하며 잠을 산산조각 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입니다. 그들은 많은 물을 마시면 구강건조가 해결될 거라 생각하지만 못지않게 심각한 다른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두 번째 무기. 침실을 보호요새로 변화시키기. 당신의 침실은 단순한 휴식 공간이 아니라 구강건조의 공격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는 마지막 요새가 되어야 합니다. 생활 환경이 사막이 되도록 내버려 둔다면 당신은 스스로 구덩이를 파고 묻히는 것입니다. 난방이나 에어컨을 켤 때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공기 중 습기 분자 하나하나까지 빨아들이는 거대한 소각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때 가습기는 사치품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무기입니다. 습도를 40에서 60%로 유지하세요. 이것이 바로 전문가들이 피를 흘려가며 찾아낸 안전지대입니다. 습도가 낮으면 침실이 사막이 되고 높으면 곰팡이 늪이 됩니다. 동시에 수면 자세가 생사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높이의 베개에 똑바로 눕는 대신 옆으로 눕기 무의미해 보이는 이런 세부사항들이 밤새 숨을 쉴 수 있느냐 질식하느냐의 경계선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원활한 것은 입으로 숨쉬기. 야간 구강건조의 주범에 맞서는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세 번째 무기. 호흡훈련. 생존의 예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호흡 방식이 매일 밤 서서히 자신을 죽이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밤에 입으로 숨쉬는 것은 구강건조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수많은 다른 끔찍한 질병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제 당신의 몸을 재프로그래밍 해야 할 때입니다. 복식 호흡 운동은 휴식용 놀이가 아니라 생존 훈련 방법입니다. 매일 최소 15분, 20분을 투자해서 몸이 올바르게 호흡하는 교육을 받도록 하세요. 코로 깊게 들이마셔 배가 공기를 넣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끼고 그 다음 천천히 내쉬며 배가 꺼지도록 하세요. 이것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신경계를 재프로그래밍하여 잠들 때도 코로 숨쉬는 습관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생명이 달려있는 것처럼 이것을 꾸준히 연습하세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코호흡을 완전히 익히면 구강건조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호흡기계를 수많은 다른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무기. 뿌리박멸. 결정적 전투. 이것이 바로 당신 인생의 결정적인 전투입니다. 위의 모든 방법들은 일시적으로 상처를 싸매는 것일 뿐입니다. 살아남으려면 몸 안에 숨어있는 근본 괴물과 정면으로 맞서서 철저히 박멸해야 합니다. 범인이 당뇨병이라면 혈당 조절은 맘대로 하는 일이 아니라 생사를 가르는 전투입니다. 매끼니 모든 약. 혈당 측정 한 번 한 번이 당신이 살 것인지 죽을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 이능항진증이라면 치료 계획을 신성한 명령처럼 따르는 것입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당신의 몸을 통제불능의 기계로 만들 수 있습니다.
수면무호흡증의 경우 CPF 호흡 보조기는 불편한 기기가 아니라 매일 밤 당신의 생명을 구하는 산소호흡기입니다. 건조증후군의 경우 전문 면역치료는 당신의 배신한 면역체계를 수리하는 정교한 수술입니다. 병의 뿌리를 박멸해야만 구강건조가 진정으로 사라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모든 노력들은 곧 폭발할 폭탄을 덮어놓는 것과 같습니다. 5번째, 무기수면규율. 마지막 방패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수리하고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잠을 방해한다면 자신의 치유 능력을 스스로 파괴하는 것입니다. 밤늦게 깨어있는 것은 서서히 자살하는 것입니다. 커피, 진한 차, 잠자기 전에 어떤 자극제든 자신의 몸에 독을 주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들은 잠을 망칠 뿐만 아니라 구강건조 상태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구강위생은 일상적인 일이 아니라 정화의식입니다. 아침 저녁 양치질 식후가글은 단순히 치아를 희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강에 습하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세균에 감염된 구강은 구강건조 상태를 몇 배나 더 악화시킬 것입니다. 6번째, 무기고대의 지혜. 조상들의 치료법. 수천 년의 경험을 가진 한의학은 야간 구강건조가 음허와 뇌열의 결과라고 확인했습니다. 즉, 몸이 습기가 부족하고 독불이 너무 많아서 안에서부터 타고 있다는 뜻입니다. 구기자국화차, 맹문동석곡차는 일반적인 갈증 해소 음료가 아니라 몸을 안깁수기부터 차갑게 적셔주는 천연약입니다. 배, 백합, 은이버섯, 눈버섯 같은 식품들은 단순히 맛있는 것이 아니라 진액을 생성해주는 신약으로 몸이 스스로 필요한 습기를 만들어내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은이버섯, 현자, 백합단 팥죽은 후식이 아니라 건강 엘릭서. 은인당스. 뜨넘어 먹지님꺼 몸이라는 사막의 메마른 상황에서 당신을 구할 수 있는 음료입니다. 기억하세요. 이 방법들 각각은 구강건조라는 적과 싸우는 무기고의 한 무기입니다. 이것들을 현명하고 꾸준히 사용하면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당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숙면의 밤들을 되찾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에 이 4가지 생사가 달린 명령을 깊이 새겨 넣어야 합니다. 특히 중년층과 노년층, 위험한 질병들이 선호하는 표적들에게 말입니다. 이것을 앞으로 올 세월에 당신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4가지 신성한 계명으로 여기십시오.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명령. 나이 들면 병에 걸리게 마련이라는 심리가 잔혹한 진실을 가리게 하지 마십시오. 지속적인 밤중 입마름이 흔한 일이거나 단순한 수분 부족 때문이라고 절대 자신을 속이지 마세요. 이것은 치명적인 질병들이 폭발하기 전에 몸이 당신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이런 신호들을 무시하는 매 밤마다 당신은 적이 내장 깊숙이 침투해서 구원 불가능하게 세포 하나하나를 파괴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밤중 입마름을 몸에서 오는 긴급 암호문처럼 대하세요. 그것은 절대적인 관심과 즉각적인 행동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2번째 명령. 자신의 몸에 탐정이 되십시오. 입마름이 나타날 때 이 증상에만 집중하지 말고 다른 단서들을 찾기 위해 온몸을 레이더로 스캔하세요. 체중에 비정상적인 변동이 있습니까? 기분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있습니까? 비정상적인 피로감, 빠른 심박동 또는 소변 빈도의 변화를 느끼십니까? 가장 작은 징후라도 진단 그림에서 중요한 퍼즐 조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농담이 아닙니다. 이런 정보가 조기 발견과 너무 늦은 치료 가능과 치료 불가능 사이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3번째 명령. 정기건강검진을 당신의 보호부정으로 만드십시오. 이것은 낭비되는 비용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생사가 달린 투자입니다. 1년에 한 번 비싼 자동차를 정비하듯이 몸을 기술 점검하세요. 특히 혈당과 갑상선 기능 같은 조용한 살인자, 지표들에 주의하세요. 당신이 전혀 모르는 사이에 당신을 죽일 수 있는 것들 말입니다. 위험한 질병의 조기 발견이야말로 당신 인생의 행운의 복관을 다시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이며 무시될 경우 가장 위험한 명령. 어떤 경고 신호를 발견하든 빛의 속도로 행동하십시오. 망설임이 자신에게 사형 선고가 되게 하지 마세요. 특히 약을 무작정 사서 스스로 병을 치료하려 하지 마세요. 이것이야말로 나쁜 상황을 재앙으로 바꾸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오직 전문의만이 몸이 보내는 신호들을 정확히 해독하고 적절한 치료 방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지연되는 매일이 구원 불가능한 결말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것일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의 몸은 매일 매밤 귀중한 경고를 속삭이고 있습니다. 이런 신호들을 듣고 이해하는 것은 책임일 뿐만 아니라 생존의 기술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인생이 선사한 가장 소중한 선물, 바로 당신의 몸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오늘 밤부터 밤중 입마름에 고통받고 있는 모든 분들이 이 적을 이겨낼 충분한 지식과 결심을 갖게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